3번 문제, 평범한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일단은 위아래 공식을 보면 위는 지금 세제곱이죠. 평범하게 문자를 치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995를 a로 두고 a제곱 마이너스 16을 b로 두면 여기가 ab가 되죠. 자, 분자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네요. 그럼 이제 공식으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밑에 거 약분되니까 답은 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이제 995와 16을 더하면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식을 x-2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 자, 두 개를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되어 있는데 r은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자, x에 2를 대입하면은 왼쪽 식은 자, 바로 이렇게 r이 됩니다. 자, 그럼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r-2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집어넣을 텐데 이 r을 왼쪽으로 넘겨야 qx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자, r을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x-2로 인수분해 했을 때 옆에 곱해지는 인수가 qx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마지막 상수항만 맞춰주면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qx는 이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원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계산해 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는 주어져 있는데 베타는 안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조건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수가 실수이면 허근은 복소수의 허근은 혈내근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허수부의 부호가 바뀐 혈내근이 또 하나의 베타근이 됩니다. 그래서 베타를 1-2i라고 바로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알파 베타가 나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방정식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우리가 PQ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두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두 근의 합이 되겠죠. 바로 진행을 해보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5가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네요. 그래서 5분의 2가 저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의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네요. 알파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가 5니까 5분의 1이고요. 5분의 1은 p분의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관계식에서 첫 번째 관계식에서는 마이너스 2p는 5q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쵸? 자, 두 번째 관계식에서는 p는 5r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r분의 q가 되네요. r분의 q. 그럼 q와 r을 각각
P로 나타내면 되겠죠. R분의 Q. R은 5분의 P고요. Q는 마이너스 5분의 2P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다 약분해주면, 그죠? P 없어지고, 약분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서, 자, 이렇게 될 때는 A, B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물론 등호가 들어갈 때이기 때문에 0이 포함돼도 상관은 없겠죠. 0이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저걸 포함하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기억 보면은 A-1. 자, A-1은 음수가 되겠죠. 요거는 음수가 됩니다. A-1은 음수가 되고, 자, B제곱 플러스 1은 양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면 그냥 평범한 루트 계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B-4와 A의 부호가 중요한데 B-4는 음수네요. 음수. 자, A도 음수죠. 자, 음수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합치신 것과 똑같죠. 지금 틀리고요. 자, 디귿. 얘는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을 써보면 자, B 다시 A 제곱 마이너스 AC. 자, 합차네요, 합차. A 마이너스 P, A 플러스 P의 합차입니다. A 마이너스 P, A 플러스 P. 자, 이렇게 하면 2A 마이너스 P에다가 이쪽은 마이너스 P인데요. 자, 부호들을 조사해보면 자, 마이너스 P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B가 음수라서 얘가 플러스가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부호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7번 문제. 자, 첫 번째 조건이 자연수 조건이 들어있네요. 자, 이제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전체를 뭐 A의 내림차순을 정의를 한다고 해도 두 문자가 전부 다 뭐 세제곱이고 하나씩 묶는다고 해도 되게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곰곰이 보면 완전 제곱 형태를 찾아낼 수 있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 정도 어려운 인수분해가 맞닥뜨렸다고 하면 일단 넘어가고 맨 나중에 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완전 제곱 형태를 이용할 텐데 자, 어느 부분을 먼저 관찰을 하냐면 지금 A 세제곱 어차피 세제곱이 걸려 있죠. 근데 세제곱의 형태도 완벽하게 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조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 세제곱과 여기 5A 제곱비 있죠. 얘하고 여기에 8A 제곱비 이 부분에서 완전 제곱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쉽진 않죠. 지금 어렵습니다. 되게. 자, 뭘 사용할 거냐면 첫 번째 A 세제곱과 그 다음에 5A 제곱인데요.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게 아니라 4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4개만 쓸 거예요. 4A 제곱 B만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이 되려면 8AB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라 4개만 필요합니다. 어차피 A로 묶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색깔 칠하는 부분 중에서 뭐가 남냐면 남은 거 하나 A 제곱 B 하나 남죠. 그 다음에 4AB 제곱 요거 남습니다. 요건 아직 유효한 거죠. 자, 뜯어낸 부분만 먼저 보면은 요거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a제곱에 4ab 플러스 4b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어렵네, 되게. 그러면 남은 부분에서 완전 제곱을 만드는데요. 저기 4b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또 하나를 이끌어내야겠네요. 자, 여기에 4b 세제곱 있죠? b 세제곱을 다 쓸 게 아니니까 b를 빼낼 거니까, 자, b를 빼낸다면 여기 하나 쓸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a 제곱이 필요한데, a 제곱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b 세제곱, 4b 세제곱이 아니라 a 제곱 b 4ab 제곱 4b 세제곱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완전 제곱 만들려면 b로 한번 묶어 봐야 돼요. 그러면은 a 제곱에 4ab 맞죠? 플러스 4b 제곱이 됩니다. 오, 다행이네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가 남아있는지 볼게요. 한 번도 쓰지 않은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저거를 공통으로 묶을 텐데,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일단 써보고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자, 똑같은 인수가 떨어지죠. 자,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공통인수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저거 세 개를 이제 공통인수로 기반으로 작업을 하면 전체는, 자, 완전적으로 바로 갈게요. a 플러스 2b의 제곱. 거기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지 않고요. 얘가 0이니까 결론은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생 많이 했죠, 지금. 자, 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1, 2와 2, 1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곱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조건 잘 점검합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이 이차함수. 그 다음에 일반 직선. 자, 이제 두 개의 위치 관계를 보면 A와 C에서 만나게 돼 있죠. 만나게 돼 있고, 일단 식을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연립할게요. 바로 연립했을 때 근이 AC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C다. 그러면 X-A, X-C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기울기를 물어보는데요. 지금 FA와 GA가 같고, 자, 이제 기울기를 하기 전에 GA라는 직선을 식을 세워봐야겠네요. 자, 기울기를 모르는데 A, 0을 지나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봅니다. 저거를 저 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m. 자,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자, 플러스가 아니죠, 지금. 자,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공통인수 보입니다, 바로. 자, 이제 공통인수가 보이는 이런 fx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건 가족권이겠죠. 자, 가족권에서 저기에 A, B를 대입해 보면, 자, FA가 0인 건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그럼 FB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FB는 B-A,
b 마이너스 c 플러스 m이 0이 되네요. 아,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은 c-b가 되겠습니다. c-b는 답은 3번이죠. 자,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 중요한 건 정수 AB라는 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판별식 정의할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앞부분에서 4AB가 나오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네요. 자,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고백골로 만들어줍니다. A, B, 여기를 3, 2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럼 오른쪽은 원래의 식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수끼리 곱해서 4가 되는 경우,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음수까지 있으니까 총 많긴 많겠네요. 자, 1, 4, 그 다음에 2, 2, 4, 1. 자,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까지 되니까 이런 것들이 3개가 더 있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A 값과 B 값이 어떤 게 가능한지. 자, 처음에는 줄 하나 더 치고요. 자, 처음에는 A가 3, 아니 A가 마이너스 1, B가 1이죠. 자, 조건에 곱이 음수니까 이거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A는 0, 이건 탈락이죠 벌써. 자, 되는 경우 찾습니다. A는 2가 되고 B가 2가 되네요. 이것도 탈락이죠 지금.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7, 이것도 탈락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를 찾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틀린 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 1, 4. A는 마이너스 1, B는 1, A는 0, A는 2. 아, 여기 하나 틀렸네요 지금. 어이구. 오휴. 요게 2가 아니고 마이너스이네요. 마이너스 2, 그죠? 어쩐지. 자, 이 뒷부분은 답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일단 쓰긴 할게요. 자, 일단은 곱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되죠. 곱이 음수인 조건은 얘랑 얘 두 개밖에 없죠. 자, 요것 중에서 A가 큰 거는 2밖에 안 되네요. 2. 자, 10번 문제. 자, 조건을 보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가 저기가 A라고 표시를 해야겠네요. 여기.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근 하나가 2라고 나왔네요. 2. 아래로 볼록이 하나의 그래프 교점이 2이기 때문에 요 A 좌표 있죠? 여기가 2,0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가 2,0인지 저기 2,0인지 모르는군요. 자, 먼저 위로 볼록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 먼저 인수분 해볼게요. 3x 마이너스 잠깐만 x제곱 3x가 아니라 2x인데요. 그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아, 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의 좌표가 3,0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로 볼록에서 하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이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위로 볼록에서 만나는 점 B. B는 Y축 위의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B의 좌표도 명확하게 0,3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A, B, C 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식에서 A, B, C 값을 찾아야겠죠. 지금 이 식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먼저 2와 3을 지난다. 2와 3을 지난다. 또 하나의 정보는 0,3도 지난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완벽한 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더하면은 2, 답은 1. 네, 10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좀 유형이 좀 보기 드문 유형이에요. 창작한 문제 같고요. 자, 조건을 보면 항상 조건이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걸로 나눠 떨어진다. 자, 이제 저거를 쓸 수 있는 식을 적어보면은 fx 3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루트 3을 집어넣어 본다면 이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요거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하여 여기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x 속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왕 루트 3을 사용했기 때문에 루트 3을 넣어도 성립하겠죠. 다른 수를 넣어도 성립하고요. 그래서 루트 3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 3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의 식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개의 식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 이제 연립해 보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위아래를 더해주면은 f 루트 3이 나옵니다. f 루트 3은 2가 되고요.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f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데 f 마이너스 루트 3 또한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기 때문에 fx의 식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요걸 만족하는 근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그렇죠?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x 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fx의 모양은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걸 어디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자, 그러면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fx와 f-1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해 볼게요.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fx는 이제 x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을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옆에는 x k가 있고 플러스 2라는 식이 있겠죠. 자, 또 f-x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더하면 어찌됐든 결과는 무조건 4가 나와야 됩니다. x값에 관계없이. 이 두 개 더하면 4고요. 자, 오른쪽은 얘를 공통인수로 묶는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x값에 관계없이, 그죠?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게 성립한다 라고 하면 이 식이 요게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죠?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k는 0밖에는 안 되죠. 0. k가 0일 때 x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데 이쪽에서도 얘가 4가 되려면 k가 0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k는 0을 집어넣어주면 완벽한 fx가 나옵니다. fx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자, 인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은, 자, 인수분해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고요. 최종적인 fx식의 결과는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저기 또 들어있죠. 지금 이게 요 속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제 인수분해까지 다 진행한 결과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식을. 그래서 fx의 식은 x-1의 제곱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인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다항식이란 말 중요합니다. C3을 구해라. 자, 먼저 다항식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다항식은 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다항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x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 그래서 먼저 이걸 파악을 하려면 차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px 플러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1을 넣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a x제곱 플러스 1에 n승.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차수는 몇 차죠? 이건 2n차입니다. 2n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식 있죠? 자, 요식을 보면 x제곱이 있고 가로 속에 px가 들어갈 거니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차수는 n 플러스 2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차수를 찾아내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n 플러스 2와 같다 해서 n이 2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2차식이다 라는 것을 먼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문제를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식을 보면 오른쪽 식이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 x를 집어넣어서 어차피 2차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몇 개죠? 2차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3개의 미지수만 찾아내면 우리가 px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진행을 해보면
먼저 x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P1은 0이 되겠죠. 두 번째, 자, P1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P2를 이용을 해야 다른 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x에 1을 집어넣어 봅니다. 왼쪽은 P2고요. 자, 오른쪽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P1 플러스 3이 되겠네요. P1은 0이니까 P2는 3이 됩니다. 자, 또 P2를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줄게요. 왼쪽은 P2가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P2가 3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P 마이너스 1은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정보 다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 하나, 두 개, 세 개. 자, 세 개면 충분히 A, B, C를 구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넣어봅니다. P1, 그 다음에 P2, P-1. 중간에 3으로 적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A, B, C 값을 구해보면 PX 값 찾을 수 있겠죠. 자, 요거 이제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빼보면 3A 플러스 B가 3이네요. 그죠? 이걸 이렇게 빼보면 3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남은 식을 보면은 요 식하고 요 식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빼주면 2A는 4, A는 2네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3이죠. A는 2, B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5가 되니까 C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요 fx의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3을 구해보면 3을 집어넣죠. 9, 2, 18에 마이너스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자, fx의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요. 이 fx의 그림 구간을 나눠서 정확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구간을 나눠서 fx의 범위를 알아낸 다음 여기에 적용하는 문제겠네요. 자,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그 위에 있는 보면 0보다 작을 때인데요. 이제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x축과 만나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만나기 때문에 평범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이 3이겠죠, 대충. 0,3. 그럼 그림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되고 y축과 만나는 점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꼭지점이 자, 완전적으로 고치면 꼭지점이 1,2 정도 되네요. 자, 정확하게 1,2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죠. 0,3을 지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fx의 그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우리는 fx의 범위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의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명확하죠, 지금. 최대값은 3으로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f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fx의 범위를 알아야 gx의 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소는 어디죠? 최소는 요 꼭지점. 자, 요 부분이 최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는 첫 번째 식을 이제 완전제곱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g로 들어갈 때는 이제 문자를 써서 이걸 t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은 gx는 t제곱 마이너스 4t고요. 옆에 t의 범위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을 찾습니다. 자, gx의 식은 뒤측축이 2인 평범한 식이고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3은 이 정도 있겠네요. 자, 최대는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대는 어떨 땐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다. 그럼 t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t라는 것은 뭐죠? fx죠, fx. 아, t는 fx죠. fx가 마이너스 1일 때다. 요겁니다, 요거.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뭐일 때냐? x는 꼭지점, x는 마이너스 2일 때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제 값을 볼게요. x는 알파. 이게 뭐죠? x는 알파. 알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최대값 g알파. 자, 최대값 g알파는 이 높이를 말하죠. 마이너스 1을 gx에 넣었을 때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이건 5 되겠네요. 5. 그래서 최대값은 g알파는 5다.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치환된 문자를 잘 봐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14번 문제도 13번 문제보다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그림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자, 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게요. 일단은 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것은 위치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이번 2023년도 와보고는 그래프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나중에 미분적분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fx와 gx의 교점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바로 계산해보면 자, 교점이 바로 나오죠. x좌표가 2, y좌표, 아니, x좌표가 2와 3인 교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를 a라고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럼 하나는 2, 마이너스 4고요. 맞죠? 자, 또 하나를 b라고 하면 b는 3, 0이 되네요. 자, 여기 두 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땐 항상 크게 그리는 습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3과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식이겠네요. 3과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죠. 자, 이런 그래프고요. 요거 fx. 자, 두 개가 이제 3,0과 2, 마이너스 4에서 만날 거니까 대충 이제 2, 마이너스 4라고 커브가 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돼야겠네요. 문제 구조상. 자,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교점이 2, 마이너스 4와 3, 0이었어요. 그럼 교점 하나가 얘일 거고, 하나는 2, 마이너스 4니까 요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데 교점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대충 하나의 그림이 교점이 이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는 위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를 때려보면 대충 4분의 14니까 2분의 7 정도 돼. 3.5 정도. 그림을 위로 블록으로 그려보면 이 정도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문제는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있죠. 1이라는 직선을 y는 4x, y 절편이 k인 직선으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와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만들란 소리입니다. 자, 기울기를 4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이 그래프들과 두 개에서 만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주어진 두 점 있죠?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건 그 두 점이 기울기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먼저 봐야 돼요. B라는 점 있죠, B. 자, 그러면 저 두 개를 보면 A, B의 기울기가 A, B의 기울기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났을 때의 기울기가 4라는 거죠. 그럼 요거를 지났을 때가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니까 이거 합격입니다, 합격. 아, 요거 두 개를 지났을 때 그래프가 합격이구나. 바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직선이 있죠? 어휴. 요 직선 좀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요 직선 있죠? 요거 합격입니다. 요거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이란 소리는 아까 나왔던 y는 4x 플러스 k, 4x 플러스 k가 3,0을 지났을 때입니다. 그죠? 그럼 3,0을 지났을 때니까 3하고 0을 대입해주면 k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요때는 현재 무조건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한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 건 이제 좀 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좀 더 위로 올려보면 위로 블록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있죠. 위로 블록 그래프와 접하는 점, 접하는 그래프. 요 그래프 있죠. 요것도 조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접하게 만들면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자, 2번 접할 때 K 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제 위로 블록의 그래프는 얘고요. 얘랑 연립을 하면 얘가 됩니다. 그 위로 블록 그래프랑 접했을 때가 2번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거 판별식이 0일 때가 2번입니다. 판별식이 0일 때. 그럼 판별식이 0일 때를 진행해보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고 요때 k 값은 넘어가면 2분의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약 마이너스 5.5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때 k 값이 약 마이너스 5.5 정도 되는구나.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마지막에 조건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3부터 0까지래요. 저 조건만 갖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들이 있죠. 현재 2번은 교점이 3개입니다.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교점이 2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교점이 3개입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렇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교점이 몇 개죠? 이런 것들은 교점이 2개가 됩니다. 3번 같은 거. 그러니까 교점이 2개가 되려면 2번 그래프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이제 2번 그래프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이제 개수를 찾아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될 거는 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예요. 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와 접했을 때 이때 K 값도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와 접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요걸 4번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4번 상황의 식을 찾아보려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와 판별식을 써봐야 됩니다. 얘와 4x 플러스 k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b제곱 마이너스 4ac 24 4k 0 되겠죠? 그럼 이때는 k가 마이너스 4분의 49 정도 돼서 마이너스 12. 얼마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2. 얼마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마이너스 12. 얼마에 요 4번의 그래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되는 값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12. 얼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쪽에서 마이너스 13까지가 경계선이니까. 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는 값만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4번의 그래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13만 되겠습니다. 요때 이제 위로 블록의 그래프와 교점이 2개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1번 상황 있죠? 1번 상황에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아까 이제 그 2번 상황에서 마이너스 5.5가 나왔는데요. 요 마이너스 5.5보다 더 위로 가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5보다 크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가능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프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긴 해요. 실전에서는. 15번 문제. 15번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페이지 문제를 붙였는데요. 문제 해석부터 조건까지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메시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자, 고양이 스티커를 이렇게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 붙일 수 있다. 이제 그게 아이디어고요. 근데 이제 게시판은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게시판은 이런 길이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 세로 방향이냐 가로 방향에 따라 이제 오른쪽에 몇 장을 붙일지, 그다음에 위아래 몇 장을 붙일지가 이제 결정될 텐데요. 그거는 뭐 목과 나머지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고양이, 자, 볼게요. 그 쉽게 나타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부터 보면은, 자, 고양이 스티커 한 장, 요걸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 스티커 한 장의 넓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x 플러스 4 곱하기 11 마이너스 x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x제곱, 그다음에 뭐죠? 플러스 7x인가요? 플러스 44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가 되는 게 정확하게 하나가 아닙니다. 대칭축이 3.5가 되죠. 이제 이 문제가 계산이 좀 까다로운 이유가 계속 대칭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히 정수, 자연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3.5가 되죠. 근데 우리가 장수를 셀 때는 뭐 3.5장 이런 게 없습니다.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셀 거니까 3.5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여기에 4가 있을 거고요. 여기 3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3과 4가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x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과 4니까 p 더하기 q를 하면 먼저 7이 될 거고요. 요건 이따 이제 답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면은, 자, 가로 방향으로 붙였을 때 우리가 몇 장을 붙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붙인다. 그러면은 x 플러스 4를 쫙 붙여 나갔는데, 자, 그럼 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제곱 14x 플러스 90, 얘를 x 플러스 4를 기준으로 과연 몇 장을 붙일 수 있는가를 하면 이쪽에 이제 몫이 들어가겠죠. 자, 몫은 최고 차이 개수를 맞춰줄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x를 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니까 이제 14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8x니까 14가 되려면 마이너스 8, 22인가? 22, 그죠? 여기에 22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80이니까 남은 88이니까 남은 건 2밖에 안 되겠죠. 자,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앞에 부분은, 요 앞에 부분은 길이가 돼요, 길이. x 플러스 4라는 길이. 맞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뭐 되죠? 이 뒷부분은 장수가 됩니다. 장수. 얼마의 길이짜리를 몇 장을 붙일 수 있는가? 이게 장수가 돼요. 개수? 개수라고 할까요? 길이와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x 플러스 4짜리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22개에 붙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1 마이너스 x를 기준으로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 요게 11 마이너스 x짜리의 길이를 몇 개를 붙일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x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1x니까 7을 만들려면 여기에 4가 있어야겠네요. 4, 그죠? 그러면 개수가 다 맞춰지고 끝에는 3이 남습니다. 자, 위에서 똑같이 해석을 했듯이 얘는 길이가 되고 뒤에 건 개수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의 최대 장수와 최소 장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붙일 때
가장 많이 붙일 때와 가장 적게 붙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개수 곱하기 개수가 총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2와 x 플러스 4를 곱했을 때가 이게 무슨 뜻? 저 밑에서 말하는 총 장수가 되겠네요. 총 장수. 그럼 요거 장수로 고칩니다. 용어를 통일합시다. 장수, 개수.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붙일 때는 어떨 땐가?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이것도 참고합니다. 가장 많이 붙일 때는 어떨 때고 가장 조금 붙일 때는 어떨 땐가? 자, 저거 어차피 완전적으로 해봐야 대칭축 자연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림 그리겠습니다. 좋은 문제 같아요. 어디서 흔히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자, 하나는 마이너스 4고요. 하나는 11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장수가 총 장수가 많을 때는 명확해요. 대칭축의 오른쪽 왼쪽이겠죠. 자, 대칭축의 오른쪽 왼쪽을 보면 대칭축이 10이라고 4를 더하면 7. 그럼 여기도 3.5죠. 3.5니까 요 3.5에 가장 가까이 인근에 있는 4라는 값 또는 3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바로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최대부터 합니다. 자, x에 4를 집어넣으면 22-8 22-8 14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8 112죠. 그러니까 112라는 이 개체가 가장 많이 붙였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최소에서 많이 틀리는데 가장 조금 붙였을 때는 어떨 때일까를 보면 쭉 내려와 봐야겠죠, 지금. 쭉 내려와 보면 어차피 중간이 대칭축이 3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칭축 3.5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 값과 왼쪽 값을 합쳐서 7만 되면 되죠. 자, 11에 가장 가까운 값 있죠? 요거 10. 이때가 10입니다. 10. 요 x가 10이에요. 그러면 10일 때가 가장 개수가 작겠죠. 그럼 이제 10일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장수가 어떻게 될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 요 첫 번째 있죠. 위쪽 첫 번째 x에 10을 넣어보겠습니다. 10을 넣으면 길이 14짜리가 몇 장이 되죠? 10을 집어넣으면 2장이 됩니다. 2장. 결국은 2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아래에 10을 넣어보겠습니다. 10을 넣어보면 길이 1짜리가 몇 개죠? 14장이 됩니다. 근데 뒤에 3이 남았죠. 그럼 길이 1짜리라고 했을 때 어차피 3이 남는다는 것은 14장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요 3과 14를 더해서 17장이란 소리예요. 요게 최소가 됩니다. 그 최소는 2장에다가 17장을 곱하기 때문에 34장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에서 최소를 구한 거예요. 자, 이 작업을 2번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가 11-x예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11-x,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 2x, 그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2x니까 14가 되려면 22에서 14가 되려면 얼마죠? 8. 그럼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88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11-x는 길이가 되고 뒤에 있는 22x 플러스 8은 장수가 됩니다. 자, 똑같이 쓸게요. 얘는 길이가 되고 얘는 장수가 됩니다. 개수가 되겠죠. 자, 밑에 자, 이번엔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4짜리가 몇 장 있는가? 마이너스 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7이 되려면 11 플러스 4니까 3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왼쪽은 길이가 되고 오른쪽은 장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대칭축을 위주로 그립니다. Y축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장수를 가지고 할 텐데 장수는 2x 플러스 8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 총 장수가 되죠. 자, 만나는 점을 따져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4, 또 하나는 11, 똑같네요. 대칭축이 3.5까지 똑같네요. 자,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것 같습니다. 여긴 3.5예요. 자, 마찬가지로 3.5의 주변 4일 때와 3일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는 똑같겠네요. 그죠? 그래프가. 일부러 맞춰놨네요. 그래서 최대는 3이나 4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112가 됩니다. 자, 최소에서 달라질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자, 최소를 보면 어떨 때가 최소냐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여기 10일 때 있죠? 10일 때가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를 세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10을 넣어보면 길이 일자리가, 그죠? 길이 일자리가 몇 장 있다? 28장 있다. 가 됩니다. 길이 일자리가 28장이 있고 플러스 2가 있어요. 근데 길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플러스 2도 장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위에는 30장이 됩니다. 30장. 30장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거 볼게요. 이번에 x에 10을 넣어봅니다. 10을 넣어보면 얘는 길이 14짜리가 몇 장이다? 한 장이다가 됩니다. 한 장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보면 최소는 30 곱하기 1, 30장이 되겠습니다. 30장이 돼요.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최대 치수를 찾아보면 최대는 112고요. 최소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전부 다 구해볼게요. 자, 최종 결론은 P 플러스 Q에 112 더하기 몇 장이죠? 30장이라고 해서 답이 149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객관식으로는 4번이 되겠죠. 16번 문제. 자, fx를 a로 나누면, 여긴 지금 나누는 수네요. 요거는 나누기. 나누는 수, 그 다음에 여기가 목, 여기 나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fx를 찾아내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라고 할게요.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러면 몫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x 플러스 1로 나눴기 때문에 절대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될 수는 없겠죠. 자, 나누는 수가 전부 다 다항식 1차인데 나머지는 1차가 나올 수 없어서 x 플러스 2가 쓰이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 보면은 x 세제곱 2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플러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3이라고 할게요. 몫은 3인데 x 플러스 1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2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3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가능하지 않은 범위가 나머지 x 플러스 2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2x 플러스 3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몫이 얘라면 나머지가 2가 되는 상황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x의 제곱 3x 제곱이니까 5x 제곱,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네 번째는 2x 플러스 3으로 나눴는데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6x 플러스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다항식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서로 다른 모든 pn 값을 구하고 과정을 논술하시오. 자, pn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어떤 복소수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하나씩. 어차피 규칙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 발견될 때까지 다 써봐야 됩니다. 자, p1은 1-i의 제곱이죠. 그럼 밑에는 2, 위에는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자, p2는 루트 2의 1-i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제곱에다가 루트 2분의 1-i를 한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의 결과에 이걸 한번 곱한 겁니다. 그럼 결과는 루트 2분의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3은 루트 2에 1-i의 4제곱이죠. 자, 4제곱은 아까 P1에서 제곱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P4는 5제곱이고요. 5제곱은 P2와 P1의 곱이 5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네요. 자, 아직까지는 규칙이 발견되지 않죠. P5는 6승이 되는데 6승은 세제곱이 2번 된 거니까 P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i가 되니까 i가 되겠네요. 그죠? 자, 아직까지 규칙은 없죠, 지금. 자, P6은 7승입니다. 7승은 3승과 4승이니까 P2와 P3의 곱이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됩니다. 아직 1 플러스 i 안 나왔죠. P7은 8승이기 때문에 4제곱, P3의 제곱이 되겠네요.
9승이니까 9승은 5승과 4승의 곱이라서 P3와 P4의 곱이죠. 그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간을 설정을 했는데 보통 복소수의 거듭제곱은 규칙성은 4번에서 8번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해 줄게요. P군은 루트 2에 1-i의 10승. 자, 10승 같은 경우는 5승의 제곱이겠죠. 그럼 5승의 제곱이니까 P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루트 2의 제곱은 2,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i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복되는 구간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pn 값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pn 값. P1부터 P1부터 P2에서 P8까지 곱한 게 서로 다른 pn 값의 곱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해줍니다. 요것들을 전부 다 곱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곱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가 들어간 것들 다 빼고 i나 1부터 곱해보면은 요거 4개 먼저 곱해볼까요? 4개 곱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곱해볼까요? 자, 나머지 부분은 루트 2 4개. 루트 2 4개니까 4가 되겠고, 두 개씩 곱할까요? 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2i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곱하는 방법이야.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1-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i겠죠. 그래서 이거는 i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i와 i를 곱하면 1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이차함수와 직선이 있고요. fx와 꼭지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조건들이 되게 많네요. 자, fx부터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fx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이고 꼭지점이 저렇게 돼 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겠죠. 자, 원점과 1,a를 지난다. 원점은 0,0이기 때문에 1,a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ax가 되겠네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과 이차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서 판별식을 쓰겠죠. 자, 연립시켜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그래서 a제곱은 4b와 같다가 됩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제 조건을 점검을 하면 a, b가 절대값이 4 이하인 정수래요. 그리고 a, b가 다르다고 합니다. 절대값이 4 이하의 정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만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제곱이 4b와 같은 순서쌍을 찾아보면 b를 기준으로 볼까요? 자, b가 1일 때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 안 되고 3 안 되고 0은 안 되죠.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b가 4일 때. 자, 4일 때는 a가 마이너스 4이거나
A가 플러스 4인데 A, B가 다르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개. 요거 3개, 요거 3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떼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fx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r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x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fx를 x-1, x-1, x-2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은 모르죠.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를 r1x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요. 자, fx를 x-2, x-3으로 나누면 몫을 모르고요. q2x라고 할게요. 나머지를 r2x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가나 조건은 좀 이따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번, 2번 문제는 r1x, r2x를 이용해서 px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px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px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px를 구하기 위해 fx를 3차식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자, fx를 3차식으로 나누면 세 번째 똑같은 fx인데요. x-1, x-2, x-3으로 나눴을 때 몫을 모르죠. 몫을 모르고 나머지를 px라고 합니다. 근데 px는 3차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상식상 이렇게 2차 이하의 식 3차로 나눴기 때문에 2차 이하의 식을 우리는 px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나중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저 빨간색 식을 보면요. 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주어진 이 3차식을 x-1, x-2로 나눈다는 게 요 첫 번째 식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해보면, 첫 번째, 자, fx식을 x-1, x-2로 나눠볼 거예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r1x가 나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저 식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x-3qx, q3x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들어가죠. a가 들어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식이 자, 3차식으로 나눌 때 다 이렇게 하죠. 밖으로 빠져나오는 식이 r1x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모양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면 x-1, x-2, x-3, q3x 플러스 a에 x-1, x-2 플러스 r1x까지 자, 칸이 좁지만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에 r1x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에 여기 해당하는 이 부분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냐면 이 부분이 px가 되죠. 이 부분이 px가 됩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px를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건데요. 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px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a는 안 써도 되는구나가 됩니다. a에 바로 2를 대입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a에 2를 대입해서 진행하면 이제 식이 좀 더 간단해지겠죠. 그럼 여기는 1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x-1 이렇게 되고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식을 만족하는 px는 x-1, x-2 플러스 r1x 이 부분이 px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의 답이죠? 요게 2의 답이죠. 자, 두 번째 R2X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요 R2X는 맨 위의 식에서 위에서 두 번째 식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R2X는 여기서 x-2,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 봅니다. 요 두 번째 식이요. 자,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요 같은 fx를 이번에는 x-2,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요 fx 식에서 요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x-1 q3x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기에 1이 남아있고요. 맞죠? 1이 남아있고 여기 뒤에는 빠지는 부분이 R2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보면 x-3, x-1, q3x 플러스 x-2, x-3 플러스 뭐가 되죠? R2X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PX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보면은 아까 썼던 것처럼 PX는 x-2, x-3 플러스 R2X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이게 뭐의 답이냐면 2번의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PX를 R1X와 R2X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번 R1X와 R2X를 각각 구하고 과정을 논술하시오. 자, 그러면 R1X와 R2X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그죠? 1번, 2번에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R1X와 R2X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R1X와 R2X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R1X 대신에 AX 플러스 B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R2X 대신에 CX 플러스 D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식에서 요 두 개의 식, 요 PX가 두 개가 같은 식이죠. 그래서 저 두 개를 같다고 놓고 식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3번. 자, 그럼 두 PX가 같다. 그럼 첫 번째 P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AX 플러스 B, 그죠? 요 식이 뭐 같냐면 두 번째 PX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U 그 다음에 CX 플러스 T가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 전부 다 같기 때문에 항등식을 이용해 보면 왼쪽은 A-3X 플러스 2 플러스 B 오른쪽은 C-5X 플러스 6 플러스 D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이 성립하는데요. 얘가 얘랑 같고요. 얘는 얘랑 같겠죠. 자,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써주면 자, 결론은 C는 A 플러스 2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뭐죠? D는 B 마이너스 4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 조건을 이제 마지막에 사용을 할 텐데, 자, 가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가는 R1X, R2X는 자연수를 계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A, B, C, D가 전부 다 자연수로 갑니다. 자, 나 R1X와 R2X가 만나는 교점의 Y좌표가 7이다. 자, 그러면 이 맨 처음 썼던 식 있죠? 맨 처음에 썼던 식에서도 다시 R1X와 R2X를 AX 플러스 P, CX 플러스 D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근데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죠. 여기다가 Y라고 써볼게요. 이게 지금 나 조건이죠. 그러면은 Y는 AX 플러스 B와
y는 cx 플러스 b가 만나는 그 만나는 교점 좌표가 7이라고 돼 있는데 요 1번, 2번 구조상 보면 이 두 개가 같게 만들어지는 값이 있죠. 그 값은 f의 x에 2를 넣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 2를 넣었을 때가 f2는 2a 플러스 b가 되고요. 두 번째 식에 2를 넣어도 f2는 2c 플러스 d가 되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 플러스 b와 y는 cx 플러스 d의 교점의 y좌표가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x좌표는 2라는 식이 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y좌표가 7일 때 x좌표는 2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이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 중에서 어떤 게 가능한가? 자, x가 2일 때 y가 7이라는 값을 ax 플러스 b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x 플러스 b는 x가 2일 때 y가 7이 되는 이런 식이고요. 자연수 a, b에서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 5, 2, 3, 1밖에는 없습니다. 요게 전부예요. 요게 전부. 그래서 요게 다 답이 될 수가 없어서 요걸 다시 요 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C, D도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 3과 3, 1은 C, D를 자연수를 만들어 주지 않죠. 그래서 값은 A, B밖에 안 됩니다. A, B가 1,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1, 5 그러면 C, D는 자동 결정되죠. A가 1일 때 C는 3이고 B가 5일 때 C는 1입니다. 그래서 3번 답은 R1X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5가 되고요. R2X는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곧바로 4번 연결시켜서 할게요. 자, 그럼 다항식 PX는 A, B가 다 나왔기 때문에 PX는 X-1, X-2, AX 플러스 B라고 쓰면 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식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문제 되게 복잡하지만 조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어떤 뜻인지를 잘 파악해 봅니다.